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GTX 노선도로 지오 레퍼런싱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GTX 노선도를 사용해서 실제 지리 공간에 대응되도록 지오 레퍼런싱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지리적 참조점을 제공하는 행정구역 경계 벡터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구역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행정구역 정보는 시군구 단위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레퍼런싱할 이미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구역 정보를 불러온 후 지오 레퍼런서 플러그인을 사용해 GTX 노선도 이미지를 불러오고 GCP를 4개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오 레퍼런싱이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구역 경계 정보를 담은 쉐입 파일은 실습 재료의 어드민 서울과 어드민 GG 폴더에 있습니다. GTX 노선도 이미지는 JPG 폴더에 gtxline.jpg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좌표 체계는 5179로 설정하시고 지오 레퍼런서에서 4개의 GCP 포인트를 찍고 평창올림픽 지도처럼 지오 레퍼런서 설정을 조정하여 지오 레퍼런싱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멈추고 직접 진행해 보십시오. 잘 되었나요? 먼저 모든 레이어를 제거한 상태에서 경기도와 서울의 행정구역 경계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의 좌표 체계를 5179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오픈스트림맵과 비교해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지오 레퍼런싱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스터 메뉴에서 지오 레퍼런서를 열고 오픈 라스터 버튼을 통해 gtxline.jpg 파일을 불러와 진행해 봅시다. 그 다음에 설정으로 가서 지오 레퍼런싱을 하고 나서 새로 만들어질 결과 라스터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선택해주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오 레퍼런싱을 위해 Add Points 툴을 이용해 4개의 점을 찍으면 됩니다. 작은 팁을 드리자면
먼저 점 찍을 위치를 잘 찾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맵에서 의정부 근처 행정경계가 만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 지점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From Map 캔버스에서 해당 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쪽의 수서역 근처로 가봅시다. 수서역 근처에서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 근처로 가서 점을 찍습니다. 여기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곡역이 있는 아래 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타트 지오 레퍼런싱을 해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지금 보니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행정 경계를 레이어에서 경계 아래로 내려놓고 행정 경계를 아웃라인으로 표시해 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려면 리지듀얼이 가장 큰 지점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두 지점을 조정하면 더 정확하게 지오 레퍼런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삭제하려면 포인트를 선택한 후 리무브를 이용해 지우면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려는 작업을 생각하면 완벽하게 위치가 맞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이 지오 레퍼런싱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역들의 위치를 찍어 벡터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벡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니 여기서 완벽하지 않아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서 다양한 곳에 포인트를 찍어 가장 잘 맞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GIS 실습, 지오 레퍼런싱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7번째 강의에서는 GIS 실습, 벡터 데이터 만들고 수정하기라는 주제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진행할 디지타이제이션 작업은 벡터 데이터를 직접 새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GTX B 노선역의 위치 정보를 담은 새로운 쉐입 파일, 즉 새로운 포인트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약 900개에 달하는 건물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그 정보만을 담은 새로운 쉐입 파일을 생성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강의에서는 기존 데이터에서 일부를 추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벡터 데이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작업들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GIS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그 위에서 통계를 도출하여 사용했다면 이제 새로운 벡터 데이터를 완전히 새롭게 생성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